더 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오늘 조선 전후기 관련된 문제 오늘 또 뒷부분까지 다 풀어야 되겠죠? 자, 다 풀려져 있습니까? 네, 믿습니다. 자, 그럼 141번부터 들어갑니다. 자, 다음은 실학자들과 그들이 제시한 사회 문제 해결 방안이다. 이러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게 된 배경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유영원의 균전제, 이익의 한전제, 정약용의 여전제, 토지제도 계획과 관련된 것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슨 학파? 중농학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번 도시의 발달을 위해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아니죠. 2번 소수의 양반 지주나 분홍들은 대토지를 소유한 반면 대부분의 농민들은 영세한 소작농이나 무전농민으로 전락하였다. 그렇죠. 이 대토지를 대농장을 소유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이 농민들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소작농들은 더욱더 힘들어지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농업 제도를 좀 개편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이러한 제도를 토지제도 개혁을 제시를 했습니다. 3번 양반층의 증가로 점차 평등한 사회로 이행되었다. 관계없고요. 평등한 사회로 무슨 평등한 사회. 4번 외란과 호란을 경험하면서 농병일치의 군사제도가 정비되었다. 이것도 뭐 관계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142번. 다음 학문이 조선 후기 사회에 미친 영향을 가장 타당하게 추론한 것은 무릇 사람은 반드시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은 뒤에야 먹는 것을 안다.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마음은 곧 뜻이요 곧 행의 시작이다. 먹는 맛의 아름다움과 싫어함은 반드시 입에 들어간 것을 기다린 뒤에 아니 어찌 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먼저 먹는 맛의 아름다움과 싫어함을 알겠는가라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생소한 지문이고 중요한 지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반드시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은 뒤에야 먹는 것을 안다. 음식이 먹고 싶어하는 마음은 곧 뜻이요 곧 행의 시작이다. 먹는 맛의 아름다움과 싫어함은 반드시 입에 들어간 것을 기다린 뒤에 아니 어찌 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먼저 먹는 맛의 아름다움과 싫어함을 알겠는가. 이게 뭘까요? 이것이 이제 맛있다 안 맛있다 이런 거는 우리의 관념 속에 우리 머릿속에 넣었던 이론이죠. 근데 이게 정말 맛있구나라는 걸 느껴지는 거는 바로 뭐예요? 행동이죠. 우리가 씹어 먹어야 되는 거죠. 즉 행동의 중요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행일치죠. 지행합일. 자, 이것을 강조했던 것이 이제 뭐예요? 양명학이죠. 자, 우리나라에서 양명학의 대부가 누구였어요? 정제두였죠. 이게 왕양명, 그러니까 이 명나라 때 왕양명이 양명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명학의 중요함을 말해주는 그런 자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노론의 일당 전제화에 기여하였다. 관계없고 2번 사상적 경직성을 비판하는 기획이다. 경직성, 굳어져 있는 거 이것을 비판한다. 그렇죠. 3번 명분을 중시하고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강화했다. 이 성리학적인 입장이고 여권 신장에 기여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정답은 2번. 143번 다음 자료와 같은 대외의식을 가진 세력이 조선 후기에 추진할 만한 대외정책으로 타당한 것은 광해는 김인현의 중국이 오랑캐를 정벌할 때 장수에게 사태를 관망하여 향배를 결정하라고 은밀히 지시하여 끝내 우리 군사 모두를 오랑캐에 통하게 하여 추악한 명성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였다.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는 자가 어떻게 나라의 임금으로서 백성의 보모가 될 수 있으며 조정의 보위에 있으면서 종묘 사직의 신령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에 그를 폐위시키노라. 인조실록에 그 인조 반정과 관련돼 가지고 그죠? 이 서인들이 인조를 밀었습니다. 1번 후군과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서인들 아니죠. 2번 청으로부터 몸을 수용할 것을 수용했다. 아니죠. 청나라 무시합니다. 3번 명과 후금 사이에 중립외교를 추진하였다. 이것은 광해군이고요. 4번 병자호란 이후 청을 정벌하여 치욕을 씻고자 했다. 이른바 북벌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자, 그 다음에 144번. 다음은 조선 후기에 나타난 어떤 사상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사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상적 전통, 전통적 민간신앙, 이념적 내용으로는 인내천사상, 교리적인 의미는 유불선 등 여러 종교의 교리 융합. 이게 딱 돼 있어요. 이게 뭘까요? 동학이죠? 예, 동학입니다. 1.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의 맹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아니고요. 2번 정치적으로 지배계층의 체제 유지를 위한 이념으로 이용되었다. 지배계층이 싫어하죠? 네. 3번 사상적으로 봉건주의와 국수주의 및 민족주의를 강하게 나타냈다.
봉건주의 타파입니다. 봉건주의 타파예요. 4번 대외적으로 보국안민의 기치 아래 서양과 일본의 침투를 배척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 문제 145번. 다음 밑줄 이 시대의 가정생활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시대 사람들, 이 시대. 제가 밑줄 그어드릴게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 것은 유교와 불교였다. 그러나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한 것은 불교였으며 장례나 제례가 정해서 치러졌으므로 행사를 실제 집행하는 사람은 승려였고 자식들은 행사 비용만 내면 되었다. 따라서 제사가 적장자에게 독점되지 않고 딸과 아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모시는 윤회봉사 가능했다. 특히 이러한 풍습은 남자가 여자 집에서 장가 들어 사는 결혼제도에서 여성의 입지를 한결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불교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불교 의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뭐 또 이제 장례 치르고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돈만 내니까 돌아가면서 했다. 그럼 이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고려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 고려 시대. 1. 북의 친족을 중심으로 문중이 형성되었다. 이거 조선 시대에 들어가서죠. 2번 호족에는 남자를 우선 기록하고 여성은 제외되었다. 역시 마찬가지고. 3번 재산 상속에서 적장자를 우대하고 자녀 간의 차별을 두었다. 그렇죠? 조선시대에 들어가면서 특히 조선 후기 때. 4번 여성의 재가가 비교적 자유로웠으며 아내가 재산 분배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거 정답은 4번. 자, 146번. 미추신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최제공이 아뢰기를 평시서로 하여금 30년 이내에 신설된 시전을 모두 혁파하게 하십시오. 형조와 한성부에 분부하여 유기전 이후에는 금난 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니 왕이 허락하였다. 최제공. 네, 금난 정권 폐지. 어느 왕입니까? 정조죠? 네, 1번 어영청을 설치하여 북벌을 준비했다. 이거 누굽니까? 인조죠. 인조. 2번 속대전을 편찬하여 법률을 정비했다. 영조. 3번 관료를 재교육하는 초기의 문신제. 네, 정조가 했던 아주 중요한 정책이었죠. 네. 4번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고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다. 시정하고자 철종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정답은 3번. 자, 147번. 조선 후기 노론 내부에 주기설과 주리설의 분파가 생겨 이른바 호락시비로 불리는 큰 논쟁이 일어났다. 이 호락 논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렇죠. 노론 내부에 그래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을 낙론, 그 다음에 저기 충청도 이쪽에 사는 사람들을 호론, 그죠? 기억하실 겁니다. 1번 영조 때에 한원진과 윤봉구로 대표되는 충청도 노론은 인성과 물성이 다르다고 보는 인물성 이론을 내세웠다. 그렇습니다. 2번 호론의 주장에는 청나라를 중화로 보려는 대명분이 갈려졌다. 아니죠. 인물성 이론이기 때문에 이 청나라 뭘로 보는 건가? 오랑캐로 보는 겁니다. 네, 틀렸고. 3번 이간, 김창엽 등으로 대표되는 서울 중심의 노론은 인성과 물성이 같다는 인물성 동론을 주장하였다. 네, 낙론이죠. 낙론. 그 다음에 4번 낙론의 주장은 북학파의 과학기술 존중과 이용후생 사상으로 이어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148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약간 좀 회생도가 좀 이기한데 그냥 제가 잘 읽어드릴게요. 갈밥마을 젊은 여인이 울음도 서러워라. 현문향에 울부짖다 하늘 보고 호소하네. 시아버지 죽어서 이미 상복을 입었고 가난아인 베네물도 안 말랐는데 3대 이름이 군적에 실리다니. 가난아이 시아버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백골징포.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예, 아이들한테 하는 게 황구첨정. 황구라는 말이 어린아이의 입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군적. 그래서 군포의 군역의 문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위 자료는 군포 문란상을 나타낸 것이다. 네. 2번 세도 정치기에 위와 같은 문란상이 많이 나타났다. 그렇죠. 3번 어린아이와 죽은 사람에게 군포를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고요. 4번 군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군포를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죠. 3번 토지 1결당 쌀 20말 정도 되는 것이 규정이었으나 관리들의 규정상으로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요거는 전세와 관련된 것이죠. 네, 전세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149번. 다음 자료가 등장하는 시기에 나타난 경제적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양을 하는 것은 세 가지 이유다. 김매기 노력을 더는 것이 첫째요. 두 땅의 힘으로 모 하나를 서로 기르는 것이 둘째며 좋지 않은 것을 솎아내고 싱싱하고 튼튼한 것을 고를 수 있는 것이 셋째다. 모내기법 얘기하는 겁니다. 조선 후기. 자, 1번 모내기법이 확산되어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졌고 노동력이 크게 절감될 수 있었다. 그렇죠. 2번 일본 농민은 인삼, 담배, 채소, 면화와 같은 상품 작물을 재배해 높은 수익을 올렸다. 그렇습니다. 3번 지주에 대한 지대 납부 방식이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뀌어갔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농민의 지위가 조선 전기에 비해서 상승되었죠. 4번 수공업에서 자금과 원자재를 미리 받아 제품을 만드는 선대제 수공업. 그렇고요. 5번 교환 경제의 발전은 해동 통보를 비롯한 여러 화폐의 사용을 확산시켰다. 뭐 다른 것들은 몰라도 여기 생뚱맞은 게 하나가 딱 들어가 있어요. 해동 통보가 아니라 뭐라고 해줘야 됩니까? 상평 통보라고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해동 통보는 고려 숙종 때 주조된 화폐 이름이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15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50번 아주 유명한 지문이죠. 가나 모습이 일반화되었던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가. 어머니가 재산을 분배할 때 나이키에게 따로 노비 40명을 주려고 했대요. 나이키 이름이 재밌죠? 나이키. 자, 나이키는 제가 6남매 외아들이라 해서 사소한 것을 더 차지하여 여러 자녀들로 하여금 화목하게 살게 하려 한 어머니의 거룩한 뜻을 어찌 더럽히겠습니까? 라고 하며 사용했다라는 거죠. 네, 여러 자녀들로 하여금 화목하게 살려고 한, 그러니까 좀 더 줬다는 거죠. 예, 외아들이라서 아들이 하나뿐이니까 이 나이키가 이제 남자입니다. 좀 더 준다라는 겁니다. 노비 40명 더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뜻을 어찌 더럽히겠습니까? 하면서 사용했다. 안 받았다는 거죠. 똑같이 나눠주세요. 그럼 이렇게 똑같이 나눠주었던 요 시대는 어디예요? 고려 시대죠. 고려 시대. 우리 집안은 일찍이 제사의 기본 방침을 정한 지 오래였고 사위와 외손자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을 정식으로 삼아 따르게 하였다. 네, 사위와 외손자. 네, 얘네들은 이제 제사 이제 오지 말아라라는 거죠. 여자는 출가 외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려 시대랑 굉장히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언제입니까? 조선 후기죠. 그럼 사실 이제 가는 고려에서 조선 전기까지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걸 이제 푸는 겁니다. 자, 1. 가. 부계 중심의 족보 편찬이 일반화되었다. 자, 이거는 조선 후기고. 2번 가. 혼인 후 남자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이게 친형제죠. 친형제라는 거죠. 이것도 조선 후기고. 그 다음에 3번 나. 재산은 아들, 딸 구별 없이 골고루 분배되었다. 자, 이것이 이제 고려 시대 그리고 조선 전기. 그 다음에 나. 아들이 없는 경우 양자를 드리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이것이 조선 후기죠. 네, 이거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5번에 가나 재간 여성의 자식은 차별받지 않았다. 조선시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서울들 차별하죠. 그래서 가 같은 경우 고려 시대에는 차별받지 않는데 이 조선 후기 들어가면 굉장히 차별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료와 관련된 시기의 사회 모습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예, 모두 골라라. 근래 세상의 도리가 점차 썩어가서 돈 있고 힘 있는 백성들은 균형을 피하고자 간사한 아전, 임장, 호정을 담당하는 하급 임시직이래요. 얘네들과 한통속이 돼서 뇌물을 쓰고 호적을 위조하여 유학이라고 거짓으로 올리고 면역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스스로 양반 행세를 한다. 호적이 받지 못하고 명분이 문란함이 지금보다 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다. 예, 군역의 문란함. 기억. 군역을 부담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었다. 예, 줄어들죠. 왜냐하면 신분제가 독려되면서 양반층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 면세가 되는 게 많아지는 거죠. 니은. 족보를 위조하거나 매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죠. 디귿. 노비 종모법의 시행으로 노비의 수가 증가했다. 자, 노비 종모법의 시행은 곧 뭘 의미하죠? 영조가 했던 겁니다. 양인과 여자 노비가 이제 결혼을 했을 때 보통은 이제 노비 종모법은 여자의 뭐를 따르게끔 하는 겁니까? 그 신분을 따르게끔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양인 신분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양인 신분. 자, 이게 보겠습니다. 노비 종모법. 자, 노비 종모법. 그러니까 이 노비가 엄마의 신분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조선후기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조선 전기 때는 양인인 남자와 여자는 노비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노비 종모법을 어떻게 이용했냐면, 이 조선 전기 때는 이
노비의 수의 증가를 위해서 이걸 했어요. 근데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남자가 노비가 되고 여자가 이 양반이 되는 양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둘이 사귀었어요. 이렇게 둘이 사귀는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사기 풍습이. 그래서 영조가 양인들의 수를 증가하기 위해서 노비 종부법을 강조를 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리을. 양반 수가 증가하면서 양반의 권위가 강화되었다. 예, 강화되기는 뭐가 강화돼요? 그죠? 예, 권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정답입니다. 자, 152번. 가나 역사서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가. 성상폐하께서는 오늘날의 학자들이 중국의 경정과 역사에는 능통하나 우리나라 역사는 잘 알지 못하니 걱정스러운 일이다. 이에 후대에 남겨줄 역사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삼국사기 김부식이죠. 나. 부여씨와 고씨가 망한 다음에 김씨의 신라가 남에 있고 대씨의 발해가 북에 있으니 이것이 남북국이다. 저 대씨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고구려 사람이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은 어떤 땅인가? 바로 고구려의 땅이다. 발해고. 이 역사서, 네, 발해고 삼국사기 특징으로 옳은 것. 1. 가. 고구려 계승의식을 보여준다. 삼국사기가요? 아니죠. 신라 계승의식이죠. 2. 가. 한국사의 독자적 정통론을 체계화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3. 사대주의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삼국사기는. 3번. 나. 고려 왕조의 역사를 재정리하였다. 발해고인데요. 무슨. 4번. 나. 조선 후기 국학연구 확대 과정에서 편찬되었다. 그렇죠. 예. 3번, 5번. 가나 기사본말체로 편찬되었다. 기사본말체는 연료실 기술이고요. 발해고 같은 경우는 강목체. 그 다음에 삼국사기는 너무너무 유명하죠. 기전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153번. 미추신 그에 해당하는 인물과 활동으로 옳게 연결한 것은 그는 고조선으로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우리 역사의 독자적 정통론을 세워 이를 체계화했으며 역사 사실들을 치밀하게 고증하여 고증사학의 토대를 닦았다. 안정복의 동사 강목입니다.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거 예문 안 읽어도 정답이 보이죠. 정답 4번 안정복의 동사 강목. 자, 그 다음에 154번. 조선 후기 과학기술의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 김육은 지전설을 주장했다. 김육이 아니라 홍대용이죠. 의산문답. 네. 2번. 홍대용은 시연력을 도입했다. 김육이고요. 효종 때. 허준은 사상의학을 확보했다. 허준이 아니라 이재마. 4번. 농가집성, 임원경제 등의 의학서. 이게 의학서예요? 농서죠, 농서. 네. 5번. 고려 만국전도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테오 리치의 고려 만국전도. 중국이 세계의 중심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라는 거였죠. 자, 155번. 다음 조선 후기 서민문화가 발달하게 된 배경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서민문화. 기억. 서민층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형성되었다. 짠. 그렇죠. 네. 조선 후기의 산업의 패러다임이 이제 변화가 되면서 서민층 분홍이라든가 거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위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그다음 서당 교육이 확대되면서 서민 의식이 성장했다. 그렇죠. 예, 서당 교육 막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디귿.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것이 서민문화 발달과 관계가 있어요. 이것은 양반들이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지식인층들이 중국을 왕래하는 사신들을 통해 서양의 과학기술이 전래되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민문화가 발달하는 데는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 정답 1번. 자, 마지막 문제. 천문학의 발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여긴 없네요. 1. 고구려 고분에서는 천문 관측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별자리 그림이 확인되었다. 그렇죠.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천상 열차 분야지도 이걸 만들었죠. 2번. 신라에서는 천문 관측이 제도화되어 서운관에서 천문학 관련 업무. 서운관이라는 건 고려 시대 때의 이 천문학을 천문 관측하는 그런 기구였죠. 신라 시대가 아니라. 그 다음에 3번. 고려에서는 천문 관측을 담당한 관리들이 첨성대에서 관측 업무를 수행했다. 이 첨성대 하면은 와, 이거 신라에만 있었던 거구나 생각하는데 고려 시대 때도 첨성대가 있어요. 네, 이거 알아두세요. 4번. 조선 초기에는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천상 열차 분야 지도를 제작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근세 및 근대 시대의 대단원의 마무리를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역시 격동의 시기로 이제 들어갑니다. 개항기와 대한제국 시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